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지금 주식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악몽이 다시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일본의 사이클을 탄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간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코스피가 5천도 아니고 8천까지 갈 수 있습니다. 8천이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20대다 하시면 저는 권장드리는 게 네, 안녕하십니까. 제임스트리트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아주 귀한 미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저기 레나님이라는 분이고요. 20대 부동산 투자자로서 그 스레드에서 인플루언서를 활동하고 계십니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레나입니다. 저는 스레드에서 부동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20대 부동산 투자자로서 주거용, 비주거용, 공장 이렇게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아주 전문가이시고요. 아주 스레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스레드 팔로우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레나님, 근데 바쁘신데 오늘은 어떤 일로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까? 요즘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일단 부동산도 전고점을 많이 뚫었고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지금 주식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악몽이 다시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5천 간다라고 하는데 너무 불안해서 대표님을 찾아왔어요. 네. 진짜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럴 때가 저희가 뽕오를 느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가 제가 봤을 땐 주린이한테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진짜 가장 위험한 시기 맞아요. 근데 제가 어떤 사례들을 보냐면은 사실 주식이 상승장일 때 주식은 오르는데 그 주린이 돈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상승장에서 돈을 잃는 느낌이 있어요. 전 되게 자주 봐요. 왜냐면 이게 상승장이 이렇게 쭉 뻗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변곡점들이 오거든요. 맞아요. 좀 떨어질 때 불안해서 팔고 네. 그리고 아차 싶어서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불장의 시작이 특히나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옛날에 이게 만약에 일본의 사이클을 탄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간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코스피가 5천도 아니고 8천까지 갈 수도 있다. 8천이 간다고요? 네. 너무 무서운데요. 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네. 사실 지금 이 전체적인 매크로 사이클이 1980년대에 일본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일본과. 옛날에도 미국이 그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어서 달러를 약화시키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달러 때문에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죠. 이제 그와 동시에 일본이 돈을 풀었고 우리나라도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약달러 때문에 외국인 자본 들어오고 있지. 거기에 플러스로 신조금 들어가가지고 돈 풀고 있지. 많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올랐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코스피가 8천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아주 흥분한 거 아닌 거죠. 그러면 이렇게 8천까지 가면 돈을 잃지 않고 이 8천에 잘 몸을 담그려면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사실 주린 입장에서 네. 가장 좀 이게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부동산과 다른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은 사실상 그 변동성이 낮잖아요. 네네네. 변동성이 낮은데 근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이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계좌에서 매일매일 볼 수가 있죠. 맞아요. 사실 부동산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 집이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 매일 보지 않잖아요. 근데 맞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보이죠. 매일매일 불안하고. 매일매일 불안하고 매일매일 불안하고 심지어 이게 매일매일 가격이 바뀌는 실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내렸을 때도 팔고 싶고. 네. 사실 그래서 그럴 때는 뭐가 좋냐면은 네. 우리가 시스템에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감정을 빼라. 네. 근데 시스템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알고리즘에 맡겨서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맡겨서 투자를 하는 걸 저희가 퀀트. 그걸 퀀트라고 하군요. 네, 그걸 퀀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퀀트가 정확히 어떤 투자법인가요? 이 퀀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줄임말인데 퀀터테이티브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고 거기에 애널리스트를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줄여서 퀀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개념인데 사실 해외에서는 이미 그 전 세계 자금의 절반 정도가 퀀트로 투자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처럼 저희가 아는 투자자들 중에서 퀀트를 사용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례도 있나요? 아주 많죠. 사실상 옛날에 워런 버핏 아시죠? 네네.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네. 옛날에 초창기 때 어떻게 투자했냐면은 청산 가치라는 걸 보고 투자를 했어요. 청산? 없애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버핏 투자에서 보면 이거였거든요. 완전 내가 기업체를 인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수를 해서 기업을 청산시킨다. M&A 이런 거. 네, 그렇죠. 인수를 전부 다 해가지고 청산시켰을 때 청산됐을 때 나오는 자산의 가치가 인수가보다 높으면 이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1,000억 주고 사와. 이거를 내가 청산해봤더니 2,000원 나왔어. 그러면은 100배 는 거죠. 네. 네, 그런 거죠. 그렇게 투자하는 걸 저희가 이 밸류에이션을 해서 네. 그걸 투자하는 걸 저희가 퀀트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체가 뭔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청산 가치가 높은 걸 투자하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을 저희가 퀀트라고 불러요. 사실 그게 퀀트의 일종인 거죠. 그럼 수학적으로 되게 다가가야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상 이제 이 방법의 맹점이 뭐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체가 먼저 신경 쓰지 않고 말 그대로 시총보다 청산 가치가 높으면 투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니까. 그것도 저희 퀀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투자자 하면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 떠올리는 거는 뭐 워런 버핏, 뭐 피터 린치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으로 가보시면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투자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땐 켄 그리핀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켄 그리핀. 이제 그분은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사진 여기 옆에 띄워둘 겁니다. 띄워둘 건데 보면은 맑은 눈의 광인이에요. 말룬강. 맑은 광인입니다. 딱 봤을 때 되게 좀 범상치 않게 생기셨죠? 약간 ENTJ 같은. 맞죠. 저도 ENTJ인데. 야망가 같은 네, 느낌이에요? 야망가 같은 느낌이죠. 근데 이분이 그 퀀트 투자자로 되게 유명한 분이고 퀀트 헤지펀드 중에 스타델이라는 헤지펀드 운영하고 계세요. 이 헤지펀드가 성과가 엄청나거든요. 얼마나 수익을? 혹시 워런 버핏 수익률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모르시죠? 네. 워런 버핏이 연 수익률이 20%예요. 어. 사실 연 20% 수익을 내면은 네. 이게 10년 지나면은 네. 거의 원금이 2배, 3배 나거든요. 네네. 그 엄청난 수익률인 건데 네. 켄 그리핀 스타델의 수익률 얼마냐? 40%. 2배네요? 네. 버핏의 2배? 네, 버핏은 되고요. 심지어 우리 2022년도 아시죠? 네네. 그때 파월이 자이언트스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엄청나게 금리 올라갔고 그때 당시 그래서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이 돈 많이 잃으셨을 텐데. 많이 잃었죠. 네, 그래서 이제 파월이 나와서 굿 애프터눈 하면 이제 갑자기 주가 내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2022년도에도 스타델 헤지펀드는 수익률이 40%. 여전히 계속 그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내리던 오르던 아, 상관없이 꾸준히 돈 버는. 와, 40%면 2년만 해도 원금이 나오네요? 맞죠? 와, 어마어마한 너무 좋다.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어. 그 핫한 투자 방법을 저희가 퀀트다라고 부릅니다. 오늘 콘트 진짜 제대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40%. 그러면 40% 수익률이라고 하면 저도 진짜 꼭 배우고 싶은데 네. 저는 진짜 콘트 한 개도 모르거든요. 네. 저처럼 콘트를 한 개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콘트 투자를 어떻게 초보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 사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현재 2025년도에 와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뭔 말이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옛날에 시타델이 헤지펀드가 만들어졌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에요. 네네. 그때 컴퓨터 혹시 써본 적 있어요? 2000년도 초반이요? 네. 2살이었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컴퓨터 스펙이 컴퓨터의 그 사양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첫 번째 컴퓨터를 저는 그때 당시 8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 8살이었었는데 그 당시 컴퓨터를 제가 처음 봤었을 때가 그 싱글 코어에 막 램이 막 128메가 가막 그랬어요. 막 파란 창 올라가는 그런. 네, 약간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스펙이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퀀트를 하셨던 분들이 계시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쓰잖아요. 이 스마트폰이 그 당시에 슈퍼컴퓨터보다 스펙이 더 좋아요. 뭔 말이냐? 우리나라는 현재 컴퓨팅 파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컴퓨팅 파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퀀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개인들이 충분히 하기에 충분한 컴퓨팅 파워가 갖춰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퀀터스와 같은 플랫폼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좋은 컴퓨터도 있고 좋은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이제 나만 움직이게 해서 콘트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퀀트는 이제 사실상 알고리즘이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컴퓨팅 파워가 너무 약했으니까 그런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게 일반인상 쉽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알고리즘을 저희가 이제 교육시켜가지고 자동 매수를 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상 알고리즘이 있기만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운용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이제 너무나 싸졌고 너무나도 보급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 퀀터스라는 플랫폼이 사실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건데 옛날 같으면은 이 컴퓨팅 파워가 너무 파워풀하다 보니까는 이런 거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컴퓨팅 파워가 저렴해지니까 이런 게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아까 예시 주신 걸 듣고 콘트 투자에 관심이 생겼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쉽게 콘트 투자에 접근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 사실 이게 정말 체계적으로 퀀트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스타델 같은 헤지펀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혹시 입사하면 얼마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얼마죠? 이게 거기 시타델에 입사를 하면은 초봉이 10억이에요. 좋은데요? 네, 초봉이 10억이에요. 그 정도로 이게 사실 알고리즘을 짜서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알고리즘 만든다는 건 되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사실 이제 저희 같은 플랫폼들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약간 논문 같은 것들도 되게 이미 공개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좀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네. 당연히 어렵게 논문 느껴졌죠. 보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그 프라임 전략을 짜는 것도 전문가의 영역처럼 느껴져서 네. 저도 컨트 얘기만 들었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처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을 시작하면 좋은 거는 네. 일단 쉬운 거부터. 쉬운 것부터. 뭐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식, 채권, 금, 원자재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네. 이제 여기에서 이것들을 어떤 비율로 투자하는 게 제일 합당하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왜 같이 투자할까? 반대로 흘러서 해지가 된다? 정확해요. 정확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반대로 흘러가는 자산들이라는 네. 게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주식과 채권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금도 있죠. 그쵸. 원자재도 있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도 있을 수 네. 있고 그랬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비중으로 섞는 게 가장 좋으냐라고 하는 거를 하는 그런 수학적 수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쉽게 말씀해 주셨지만 초보자들한테는 이것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포트폴리오를 어떤 비율로 어떻게 짜야지 가장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식 같은 것들은 사실상 저희가 이미 플랫폼 내부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계산해주는 툴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요? 네. 그런 양식이 있으면 저희처럼 초보자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사실 프라임이나 그런 것들에도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비중들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이미 그거대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저희 거에다가 그런 종목들을 넣게 되면은 여기에 최적 비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툴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념만 알면은 이제 초보자도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럼 포트폴리오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이 생애 주기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20대, 30대들은 어떤 포트폴리오로, 30대, 40대, 50대, 60대는 어떤 포트폴리오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20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려야 되겠죠. 공격적인 투자?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아. 사실상 젊을 때 공격적으로 해봐야지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험도 쌓이거든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투자도 해봐야지 늘거든요. 그래서 잃어봐야 안다? 네, 잃어봐야지 알죠.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이제 깨먹어 보기도 해봐야지 이제 그래야지 나중에 더 큰 돈 벌었을 때 안 깨먹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네, 그게 진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또 나이가 들어서 50대, 60대가 됐다 네. 하면 그때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해야죠.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연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한 10% 정도 10%? 얻으면은 이제 충분히 내가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금이 있으실 테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좀 지키면서. 그러면 20대, 30대들은 MDD가 높긴 해도 그래도 수익률이 높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 좋고 네. 그다음에 50대, 60대들은 10%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하락폭이 낮은 그런 전략을 짜면 되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20대다 하시면 저는 권장드리는 게 약간 코인 쪽의 퀀트 전략들 또 권장을 드려요. 왜냐? 코인 전략들은 기본적으로 이 코인이라는 이 자산군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리스크도 높지만 수익률도 높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코인의 비중을 좀 늘리고 코인 쪽에 해당하는 퀀트 전략들을 늘리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도 개별 주식에 투자하면은 지수보다는 좀 위험하거든요. 네네. 근데 수익이 훨씬 높을 수가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S&P 투자하는 것보다 테슬라 투자가 훨씬 더 수익이 높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개별주를 공격적으로 픽하는 이제 그런 퀀트 전략들을 구사를 하시면은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 30%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MDD도 높아지는.
그런 거 그렇게 될 거고 네. 이제 만약에 내가 50, 60대를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코인이나 주식 개별주 같은 건 조금 줄이고 이제 약간 아까 보여드렸던 월배당 전략 같은 거라든지 네네. 그래서 말 그대로 배당을 꾸준하게 주는 ETF들을 로테이션하는 전략 음. 혹은 채권과 금, 원자재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약간 보수적 자산 매매를 해서 꾸준하게 연 10%를 버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대, 30대에는 MDD가 높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전략으로 가져가고 5, 60대 때는 이제 배당을 받으면서 현금 흐름 그런 은퇴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 투자하는 게 이 그 펀드 투자를 각각의 연령대에 맞게 활용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퀀트가 좋은 건 알겠는데 왜 주식 말고 퀀트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이걸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왜 이걸 굳이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네. 내가 음식을 처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냥 레시피 찾아보고 따라 해요. 이게 일반적인 네. 분들이죠. 그죠? 그러면은 퀀트도 마찬가지야. 퀀트도 일종의 주식을 투자하는 레시피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진 법칙대로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미 시장에서 오랫동안 돈을 번 규칙이라는 게 있어. 그것대로 시스템을 만든 거야. 그럼 그걸 투자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주린인데 네. 내 감대로 투자하는 게 나을까? 당연히 첫 번째. 그죠? 네. 내가 만약에 초고수야. 네. 내가 주식판에서 한 20년 굴렀어. 그래가지고 20년 굴러가지고 내 감대로 투자해도 돈 버는 거야.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주린이야. 하면은 무조건 일단 그 짜여진 룰대로 가는 게 이득이죠. 마치 요리에서도 내가 진짜 숙련된 요리사면은 레시피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내가 감으로 때려 맞춰서 만들어도 맛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아예 요리를 처음 하실 때는 레시피대로 하듯이 약간 고수의 레시피를 이렇게 훔쳐오는 그런 게 퀀트네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 퀀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일종의 이런 거예요. 레시피를 내가 이렇게 해독해 드리는 거죠. 네. 이걸 배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요리에 감이 늘겠죠. 그쵸. 그죠? 감이 늘겠지. 근데 그래서 이 퀀트 전략이 구성되어 있는 요 레시피, 즉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이 레시피를 제가 해독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은 제가 퀀트에 대해서 초기 설명만 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그 각각의 레시피에 대해서 하나씩 까드릴 거예요. 그러면 주식으로 자꾸 감정적인 투자를 해서 돈을 잃는 친구들은 퀀트를 좀 필수적으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네. 일종의 내가 맨날 레시피 안 찾아보고 그냥 내 감대로 요리를 했는데 맛없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요리를 내가 처음 하면은 일단 레시피를 먼저 배워야지. 그러니까. 레시피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무 좋다. 네. 그러면 그 레시피 따라만 하면 저도 흑백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언젠간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앞할 수 있게끔 제가 앞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고수의 레시피를 따라하는 게 퀀트라고 했는데 저도 대표님 따라하다 보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대표님?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주식 투자의 고수도 되어 있을 겁니다. 와. 네, 말 그대로 고수의 레시피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고수 레시피를 배웠으면 그때부터는 본인의 레시피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종의 레시피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는 본인만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본인이 투자를 알아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가회를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앞으로 본인이 직접 레시피 만드는 강의까지도 올라올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주린이를 대표해서 대표님한테 계속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댓글에 계속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표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